미국과 이란 2주간 휴전 극적 합의.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환율 석유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드는 중동발 위기. 위기의 한국 경제, 우리의 대처 방안을 알아봅니다. 전쟁은 2주간 휴전한다고 했지만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과 환율은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석유 최고 가격 변경을 하루 앞두고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 대가 빠져나가면 곧바로 다음 차량이 자리를 채웁니다. 기름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서둘러 기름을 넣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기름은 충분한데 이 동네가 기름값이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유소. 오전부터 주유하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치솟는 기름값에 식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도 부담이 더 되고 먹을 걸 좀 줄인다든지 간식비나 뭐 사야 될 거 필수품 같은 거 그런 거 뭐 굳이 안 사도 되면은 그런 걸 줄이는 방식으로. 중동 사태가 덮친 곳은 주유소뿐만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의 일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환율 압박을 느끼는 건 당장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30%가량 늘었습니다. 생활비만 거의 한 900만 원 돈? 작년에는 거의 한 680만 원에서 한 700만 원도 안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에도 고환율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비교적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수입 소고기, 반값 할인 행사에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구이용으로 많이 찾는 미국산 처가이롤 가격은 1년 전보다 45%나 올랐습니다. 파인애플은 20%, 수입 고등어도 42%나 뛰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에선 노르웨이산 고등어 가격이 국내산보다 더 비쌉니다. 수입 소고기 좀 먹어볼까 해도 이제 그것도 이제 싸지 않으니까 쉽게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외식 물가도 환율과 무관치 않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를 쓰는 이 식당, 1년 새 수입 고기 가격이 20% 넘게 올라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이 깊습니다. 원가가 비싸니까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년에 걸쳐 0.2에서 0.3%포인트 오른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특히 중동 사태로 고환율의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욱 큰 폭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탁 물가를 올리는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비료입니다. 중동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많이 수입하던 비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비료값 상승으로 채소값도 오를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장을 볼 때마다 사는 품목이 콩나물과 호박 같은 채소류죠. 찌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죠. 비닐값 정도는 오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농산물이나 축산물까지도 영향이 가는지는 몰랐어요. 채소값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료. 비료의 원료인 요소는 전량 수입하는데 44%가 중동산입니다. 5년 전 요소 대란을 겪으며 비료를 넉넉하게 사뒀던 이 농민은 지구 저편의 위기가 농사를 흔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여행문다가 많이 비료를 사놓은 거죠. 여기마다 저쪽에 또 있어요. 정부는 비료 원료 재고가 올해 8월까지 확보돼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비료 생산 업체들은 걱정을 드러냅니다. 이미 계약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2021년 요소 대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채소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와 비료 원재료 가격이 2배 오를 경우 벼는 8%, 보리와 잡곡은 13%, 채소류는 11%나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동 사태는 산업의 쌀이 나프타라는 현실을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쌀알만한 흰색 알갱이 나프타를 분해 가공해 만드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3월이 2월 기준에서 약 15% 정도 올랐고 4월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월 대비 약 80에서 90%까지 지금 인상될 것으로. 그나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급 단가의 2배를 선금으로 준데도 물량이 없어 휴업을 고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몇 군데만 해도 3월까지만 가동을 하고 4월부터는 공장 가동을 셧다운한다라고 하는 업체분들도. 이런 공장들이 멈추면 비닐, 플라스틱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전제품의 외장재부터 택배 포장재, 각종 용기까지 잇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나프타가 꼭 필요한 산업은 의류,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합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심지어는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석유화학 산업이 멈춰 서게 되면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처럼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일부 지역에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평소 꽉 차 있던 종량제 봉투 판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있나요? 저희 종량제 봉투가 지금 다 나갔어요. 주변 마트를 3곳이나 돌았는데 한 장도 못 구했습니다. 그나마 재고가 있는 곳에선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일단 사고 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종량제 봉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역에선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국 평균 석 달치 이상의 재고가 있고 6개월분 이상을 보유한 지자체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2주간 휴전이긴 하지만 중동 정세에 소비자와 봉투업체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커지는 비용 부담에도 대응 수단이나 자금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생존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한 수출업체, 중동으로 나가야 했을 굴착기 부품이 나무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업체 물량의 80%가 중동으로 수출되는데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했지만 대표는 불안한 마음에 매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가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이 안 가니 수출 대금도 못 받는데 나갈 돈은 크게 늘었습니다. 고객에게 인도돼야지 대금을 받은 걸로 또 현재 텅스텐 구매해서 제품 생산할 수가 있는데 납품한 돈을 받아도 현재 원자재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샴푸 등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중동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물량도 걱정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중동 노선은 물론 전체 노선의 해상 운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프타 수급 여파로 용기 등 부자재가 25% 인상된다는 알림을 받았을 땐 눈앞이 캄캄했다고 호소합니다. 4월 달엔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 사실 두렵죠. 사실 이 가격이면 어디에도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슬람 기준에 맞춰 공들여 시설을 구축한 축산물과 화장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랄 전용이라고 쓰인 냉동 창고 안,
인증마크가 선명한 포장육이 상자 안에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이슬람 기준에 맞춘 육가공 처리 과정인 할랄 인증을 받고 두바이 마트 등의 축산물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 이후엔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유통으로 돌리든지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중동 공략 상품은 화장품.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아이템들 중에서는 이제 뷰티 쪽, K뷰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은 거의 다 전량 다 화장품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수출 증가율 55%를 기록하며 뻗어나갔지만 물류 마비로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우디나 오만 같은 그런 국가의 공항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육상으로 운송하는. 정부는 우선 긴급 물류비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기업들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로 항공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항공사들은 항공사대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당장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부터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적용 기준이 현행 6단계에서 4월 발권부터는 18단계로 상승합니다.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유류 할증료를 수십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도쿄로 여행 가려 했거든요. 근데 찾아본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비싸져가지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항공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합니다. 특히 항공유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항공사들일수록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항공사에서는 재무팀 이런 데서 언제 미리 사두고 뭐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전체 항공사 운영의 약 30%가 기름값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중동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국가가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게 OECD 평가지만 특히 OECD는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휴전 후 전쟁이 지속되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전체 예산의 40% 정도인 10조 1천억 원이 유가 대응에 쓰이는데 먼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적용됐던 그 스킴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아마 지급하는 시기나 절차 이런 방법은 그에 준용해서 지급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 피해 대응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수출 기업 지원에 8천억 원, 수급이 불안정한 나프타와 석유를 비롯한 자원 확보에도 7천억 원을 씁니다. 민생 일자리 예산도 있는데 청년 일자리에 1조 9천억 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조에 따른 25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나랏빚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주간 휴전이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의 일상 곳곳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비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